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이게 주식 단무지야. 앞으로 나만 따라오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또 한 주가 이제 휙 지났습니다. 이제 겨울인 것 같아요. 날씨도 굉장히 춥고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한절기입니다. 감기를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기는 특별한 약이 없대요. 여러분 잘 먹고 잠 푹 자고 이러면 낫는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한절기에 감기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저때 선행스페논하고 21일평 했는데 효과가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또 전화 왔어요. 청송님 선행스펜원을 또 분해를 조금 해달라 이런 또 주문이 있었고요. 또 지난주 강의에서 좀 더 한 단계 더 진보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오늘은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경제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HD로 변경이 돼요. 그 사이 이제 AD였는데요. HD로 변경되면서 스튜디오를 이제 수리를 합니다. 수리 중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뭐 매주 수요를 못하고요. 이제 녹화를 그때그때 해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시황을 못해요. 시황을 못하고 시황은 여러분 아침 방송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 여러분 저때 제가 그 사이 공부를 좀 깊이 있게 그 사이 제가 이제 좀 꼬깃꼬깃 감춰놨던 거 그런 부분을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집의 식구나 애기들 이야기, 우리 집 이야기, 또 우리 처갓집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재밌다 하는 분도 있는데 아유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는데 그냥 왜냐면 이 정권이란 게 여러분 막 짜증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짜증나는 게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멘트를 주는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요. 웃자고 하는 거니까 또 한번 너무 뭐 돈에 관계된 건데 막 치고받고 하는데 그래도 중간에 한 번 또 웃고 나면 머리도 맑아지고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제일 좋아하는 프로 중에 여러분 보면 뭐 해외여행하는 프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해외여행 프로 좋아하는데 그 뭐 돈 많다고 행복지수가 높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행복지수 제일 높은 부탄이란 나라. 저도 딱 이틀 가봤어요. 그 다음에 뭐 방글라데시 행복지수가 또 높은 뭐 필리핀 그리고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 쭉 가보면 공통적인 게 웃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항식하죠. 조금 뭐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누가 뭐 돈 이야기하면 머리로 막 계산 막 합니다. 맞다 내 받을 돈 얼마다 이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게 안 돼요. 전자계산기 갖다 놓고 막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낫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행복 쪽에 머리가 좋은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이 머리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지수가 높은 우리 서울경제 센TV 시청자 여러분이 됐었으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선행스펜원이죠. 선행스펜원의 상승, 하락, 횡보, 하락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1일평에 이제 상승, 횡보, 하락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행스펜원의 상승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행스펜원의 상승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행스펜 상승의 조건이 뭐 크게 한 9가지가 되는데 중요한 한 3가지만 여러분하고 하겠습니다. 자, 선행스펜원이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선행스펜원은 어떻게 뭐로 이루어져 있죠? 전환선과 기준선 2개 더해가 나누기 2다. 그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간이 선행스펜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여러분 이제 지난주 이거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모르겠다 한번 더 해달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수변원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 선행수변원은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선행수변원 보시면 선행수변원은 자 다시 한번 볼 게 있죠. 선행수변원 이제 이거 보시면 여러분 머리 좋은 분들은 바로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선행수변원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기준선과 전환선의 중간 자리가 선행스팬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준선과 전환선의 중간 자리가 선행스팬원이다. 선행스팬원은 지금 주가에서 25일 자기 주가 포함하면 26일 앞에 있는 게 이제 선행스팬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청송님 선행스팬원이 사전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당연히 알 수 있죠. 자, 선행스팬원이 상승할 때 상승에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 순서가 있습니다. 상승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선행스팬원이 뭡니까? 이제 전환선이 상승할 때 있죠. 전환선이 상승할 때. 두 번째가 여러분 이제 기준선이 상승할 때. 세 번째가 전환선과 기준선이 동시다발로 상승할 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스팬원이 상승할 때 선행스팬원이 어떨 때는 선행스팬원이 상승하는데 주가가 안 뜨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막 빠르게 뜨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조금만 더 뜨는 경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이제 요게 이제 보죠. 요 중에 제일 좋은 게 이제 뭡니까? 제일 좋은 게 전환선과 기준선이 동시다발로 상승할 때 요게 1등입니다. 1등. 요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죠. 자,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상세하게 이야기하죠.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요런 부분이죠. 전환선과 기준선이 동시다발로 상승하는 경우.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이 동시다발로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전환선하고 기준선이 동시다발로 상승하는 경우. 요 상승이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 여러분 아다시피 전환선은 여기서 더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전환선은 뭡니까? 9일의 고가죠. 기준선은 뭡니까? 26일의 고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시다발로 움직인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의 주가가 뭡니까? 9일과 26일의 제일 고가다. 이렇게 동시다발 고가다. 이게 뭡니까? 항시 일본 사람들은 필요 충분 조건을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무대뽀적인 게 좀 있어요. 자기가 끼인다. 자기가 조금 감이 보인다 이러면 덤벼드는 게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 개 다 굉장히 했을 때 한다. 두 개 다 좋았을 때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묻죠. 길을 물으면 우리나라는 몰라도 저쪽으로 가가지고요. 그쪽에 틀어가지고 저쪽으로 가면요. 거기 조금 가면 됩니다. 이래버립니다. 몰라도. 대충 가있어. 조금만 가면 됩니다. 가보면 하루 종일 가야 되고 이런 경우 많은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알아도 아마도 요런 아마도 말을 많이 씁니다. 접두어죠. 접두어 합니까? 가자보고 오자를 많이 써. 옷꽃이라든지 아까짱 이런 식으로 접두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일본 이 일목균형표가 일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원서 책 번역본 보면 일본 일목균형표 원본은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본 번역본들이 일본 사람들보다는요 실제로 유태인들이 더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의역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시중에 여러분 일목균형표 책들을 그냥 단순하게 번역했는데 그게 좀 틀리고요. 번역은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걸 의역을 해가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선행스팬 1에 대해서도 전환선과 기준선에 두 개 더하기 나누기 2다. 요것만 이야기해놨지. 요렇게 상세하게 전환선이 상승할 때, 기준선이 상승할 때, 전환선 기준선 상승할 때, 여기 단계가 몇 개, 9개가 더 있습니다. 6개가 더 있어요. 총 9개인데, 그거는 자주 안 나오는 건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전환선이 9일의 고가고, 기준선이 26일의 고가. 전환선과 기준선이 합치할 때는, 뭡니까? 지금 주가가 9일과 26일의 고가.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전환선이 움직일 때입니다. 전환선이 움직이면서 선행스팬 1이 움직일 때 주식은 상승합니다. 그거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전환선이 여기 움직이죠? 전환선이 움직일 때, 이 전환선이, 여기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선행스팬 1이 여기서 움직여요. 그때 주가가 여기서 상승을 합니다. 요렇게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전환선이 움직이면서
전환선이 움직이면서 선행스팬으로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 대신 뭡니까? 전환선이 쉬는 순간에 바로 서버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준선은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기준선은, 기준이란 말은 뭡니까? 기준을 잡는 거라 그죠. 기준선은요, 상승한다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한다고 걸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말 드물지 않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 단원 더, 요거는 여러분들이 설명해도 힘든 부분이라서 기준선은 상승해도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하락에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하고 하여튼 전환선이나 전환선과 기준선이 동시다발. 전환선 상승해가 주가 상승하면은 조금 천천히 상승하고 전환선과 기준선이 상승하면 동시다발로 빠르게 상승한다. 요것만 여러분께서 인지하시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저때 제가 이제 21일평과 이제 전환선의 합성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듣고 많은 분들이 와, 청소님 이런 거를 왜 빨리 안 했느냐 이래 붙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되죠.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선행스팬 원이 충분히 여러분한테 굉장히 됐다. 그 다음에 이제 21일평을 또 분해를 해야 됩니다. 자, 21일평 분해가 참 재밌죠. 21일평 상승이 있습니다. 21일평 상승할 때 자, 여러분 21일평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이제 21일평입니다. 21일평 움직이면요. 이제 11일평이 21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11일평이죠. 11일. 그 다음에 뭡니까? 5일이평이 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5일이평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21일평 상승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21일평이 상승해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하향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1일평이 상승한다. 자, 21일평 상승했을 때 자, 21일평 상승합니다. 21일평 상승했을 때 이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제일 좋은 게 자, 5일이평만 상승하고 11일평은 상승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상승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 5일이평은 상승하지 않고 11일평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5일이평과 11일평이 동시다발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죠. 이래 나누기는 와, 이렇게 또 복잡하나. 뭐 물론 여기 더 단계가 몇 단계? 6단계가 됐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당연히 21일평 상승할 때 5일이평과 11일평 상승해야 된다. 여기도 또 뭡니까? 한 단계 더 있죠. 정별일 때와 역별일 때 그까지 가면 여러분이 머리가 막 힘들어진다. 근데 간단하게 이제 21일평과 5일, 11일평 상승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는 그때그때 틀리지만 21일평 상승 때는 큰 숫자가 상승할수록 더 좋다. 이 말은 뭡니까? 두 개 다 상승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뭡니까? 11일평 상승하는 게 좋고 5일평 상승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일평 20점, 11일평 10점, 5일평 5점으로 계산해가 만점 몇 점? 만점은 35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점 35점이죠. 뭐 30점 될 수 있죠. 30점 뭡니까? 21일평과 11일평 30점이죠. 자, 25점 어떻게 됩니까? 21일평과 5일평. 그 다음 뭡니까? 20점이죠. 20점. 21평 상승하는데 5일평, 11일평 상승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15점 있죠. 15점은 21일평은 상승 안 하는데 5일평과 11일평인데 요게 점수가 보통 35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식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상승을 탄력 있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봐주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를 드렸죠. 선행스팬 원이 있다. 선행스팬 원에서 한번 더 보자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이평을 한번 볼 수 있겠죠. 이평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평을 11일평과 5일평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21일평.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21일평이 여러분에게 뭐라겠습니까? 굿바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면요. 이게 지나고 나면 5일평, 11일평, 21일평 지나고 나면 맞아 들어갑니다. 이 평이 원래 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후행성이죠. 후행성이니까 맞아 들어가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는데, 이거를 이제 일목균형표에 뭡니까? 선행스팬 원으로
집어넣습니다. 선행 스페인 원어를 집어넣으면 굉장히 여러분하고 중요한 부분이 되죠.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선행 스페인 원을 여기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선행 스페인 원을 한번 이제 붉은 선으로 해가면 넣어보면 간단하게 볼 수 있죠. 뭡니까? 주가가 이제 512평, 제일 먼저 512평이 선행 스페인 원을 건들 거고, 두 번째가 1112평 건들 거고, 2112평 건들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무거운 2평이 선행 스페인 원을 건들 때, 그때 주가가 결정적으로 더 타격이 크다. 그 대신 무거운 게 뭡니까? 더 나중에 이루어진다. 결론은 뭡니까? 가벼운 거 이루어지는 거는 빨리 이루어지지만 위험 리스크가 크다. 그 대신 수익이 나면 많이 날 수 있다. 그 대신 수익과 위험은 항시 어떻게 됩니까? 비례하죠. 수익과 위험은 비례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전주에 뭐를 했습니까? 21평이 선행 스페인 원 갈 때까지 내가 매매를 하기 힘든, 매매를 박스권 매매해라. 그 박스권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제가 방금 말했듯이 이 평을 갖고 박스권 매매를 하면 된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21평 위에 강도가 높느냐, 낮느냐. 강도 낮을 때, 내가 이해했죠. 21평 턴해가지고 강도가 높을 때 낮을 때가 있다. 이래겠죠. 강도가 높다는 것은 내가 방금 말했죠. 512평은 5점이고 1112평은 10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업종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죠. 업종으로 보면 자. 업종이 지금 그 코스피 업종 한번 봅니다. 코스피 업종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 21평, 5일 20일 골든 크로스에서 지금 정별이다. 다 돌아서죠. 자, 5일평도 상승, 11일평도 상승, 21일평도 상승. 결론은 뭡니까? 지금 주가가 높더라도 단타, 무슨 단타? 공격적인 단타를 쳐야 된다. 거기다 선행 스페인 원까지 상승이다. 이거는 공격적인 단타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평이 깔끔하게 보고 기준을 봐야 된다. 그러면 내가 주식을 사더라도 풀베팅이냐 풀베팅이 아니냐. 풀베팅은 항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풀베팅은 어디? 이 평이 어디요? 선행 스페인 원 위에 갔을 때 풀베팅이고 지금은 어떻게? 풀베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풀베팅 자리와 풀베팅 아닌 자리. 그 자리, 진자리 맞은 자리죠. 그 자리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선행 스페인 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행이란 말이죠. 선행선. 선행이 뭡니까? 제가 항시 이제 이 앞자리 전환선과 기준선을 부부라고 합니다. 전환선과 기준선. 제가 이제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자, 우리가 주가가 여러 개 있으면 주가 밑에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이 있습니다. 전환선과 기준. 제가 전환선을 아내라고 합니다. 기준선을 남편이라고 해요. 남편. 이거 두 개 합체가 뭡니까? 선행 스페인 원이죠. 이 선행 스페인 원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자녀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죠? 우리 집사람은 품행이 방정합니다. 품행이 방정하고. 진짜, 제가 우리 집사람 내가 했죠. 결혼날까지 4번 보고 결혼했는데 교양은 좀 있어요. 교양은 좀 있는데. 내가 왜 교양하느냐면 내가 교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녹화해 있는 수익을 말하다 보면서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 삐 때문에. 나는 삐가, 요즘 내가 교양을 지키려고 삐가 나오려고 할 때 STOP 합니다. 교양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전환선이, 기준선이, 이 선행 스페인 원이 자녀입니다. 부모가 거울이란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거울. 부모가 거울입니다. 부모가 거울인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나이는 나이 같지만 제가 50 넘은 후에 무지하게 조심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전에는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집에 왕건 아닙니까? 왕건. 요즘엔 아닙니다. 참습니다. 우리 집사람의 그 취미가 뭡니까? 3번 연속 같은 잔소리 하는 게 취미입니다. 그래. 무조건 취미. 취미를 어떻게, 아내의 취미는 더욱더 활성화시켜줘야 됩니다. 활성화. 대꾸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왜? 대꾸하면 더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활성화해.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이 선행 스페인 원입니다. 선행 스페인 원인, 내가 방금 했죠. 전환선. 애기는 엄마 말 바로바로 직격적인 엄마는, 애기가 엄마 편이 엄마 편. 전환선. 기준은 뭡니까? 엄마와 아빠가 똑같은 생각을 가질 때 애기가 파괴 효과가 더 있습니다. 야, 임마. 엄마 말이 맞다.
이래버리면 애가 말을 더 잘 씁니다. 근데 엄마는 말 안 하고 아빠 이 새끼 죽을래 이러면 아빠 이놈 어떻게 해요? 특히 남자 놈들은 더 뭡니까? 여러분 웨디푸스 컴플렉스에 의해서 더 어떻게 해요? 웨디푸스 컴플렉스 아시죠? 줄 거세요. 웨디푸스 컴플렉스가 더 반발심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행 스프레드 1 여러분 분기점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선행 스프레드 1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강의와 보면 선행 스프레드 1이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분포되는 부분이다. 그럼 뭐 청송님 여기에 이제 거래량은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거래량이 이제 절대 거래량과 상대 거래량이 있죠. 절대 거래량은 일단 거래량 수치죠. 거래량 이평이라든지 이평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상대 이평이 소위 말해서 뭡니까? 우리가 배웠죠. 오실레이터입니다. 오실레이터. 오실레이터 중에 내가 뭐겠죠? MACD 오실레이터와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가 있다. 이렇게 했죠. 이게 잘 맞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통 주가가 제가 여러분들 때 말하는 건 하려고 하는 이야기 뭐냐면 이동평균이 선행 스프레드 1 위에 갈 때, 이동평균이 선행 스프레드 1 위에 갈 때는 MA 오실레이터를 쓰고, 뭡니까? 이평이 선행 스프레드 1까지 못할 때는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를 쓰죠. 왜 그렇습니까?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는 단타에, 내가 먹겠습니까, 여러분? 이동평균이 선행 스프레드 1 갈 때까지는 단타만 치라 했죠, 단타만. 단타만 치라. 주가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갈 때 단타 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갈 때. 응? 본격적으로 갈 때는 단타 치면 안 됩니다. 본격적으로 갈 때. 본격적으로 가면 단타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실레이터를 여기서 한번 넣어봅니다. 자꾸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 이제 오실레이터도 그때그때 쓰셔야 되는데 오실레이터를 뭐 거의 여러분들이 기분으로 쓰는 분이 있습니다. 오실레이터를 뭐 적재적소에 써줘야 되는데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오실레이터 적재적소에 쓰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실레이터를 씁니다. 쓰면 제가 말했죠. 뭡니까? 이동평균이 선행 스프레드 1 앞에 갈 때는 뭐고 MACD 오실레이터. 왜? 이때는 추세로 상승을 쭉쭉쭉쭉쭉 한다 이 말이죠. 추세로 상승을 쭉쭉 한다. 그 추세로 상승 안 할 때는 뭡니까?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에서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가 MACD 오실레이터 틀려요. 틀립니다. 물론 뭐 같이 두 개 다 빨가면 그건 올라가겠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 보시면 뭡니까?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가 상승 확장 일로인데 과열 일로죠. 계속 과열이면 뭡니까? 과열이면 조금 주춤해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시점에서 상승할 때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라. 단타 매수해라.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오실레이터가 줄어드는 틈에 보통 이틀이나 3일 줄어든 타임에 주가 매도 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거래량, 이평, 뭡니까? 추세까지 다 보죠. 우리가 20일이나 5일이나 10일 이평 갖고 추세를 본다. 이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추세 지표가 있죠. 추세는 뭐 60일 이평 정도. 그리고 대추세, 역별 이평 뭡니까? 220일이나 300일 이평. 그 다음에 480일 이평. 그런 대추세인데, 대추세 이평이 있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선행 스프레드 1을 갖고 추세를 보고 그 추세에 어떻게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는 뭡니까? 거래량 지표를 보면서 합니다. 지표를 볼 때 그 지표를 적재적소에 맞아야 됩니다. 적재적소에 맞아요. 적재적소에 맞아요. 적재적소에 맞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논문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 환자가 도저히 안 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제 불치병 환자, 불치의 병, 불치병 환자가 있어요. 불치병 환자가 있어가지고 의사가 어떻게 해요? 밀가루로 만든 약을 줍니다. 약을 주면서 뭐 하냐면 이 약이 신약이고 100% 낫는 약입니다. 딱 줍니다. 딱 주면은 이 사람이 불치의 병 갔는데 약 없어가 그냥 시들시들 죽을 사람이 이 밀가루를 줬는데도 이 사람이 살아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걸 뭐 내가 무슨 증상인데 어제 저녁 공부했는데 막 잊어버렸어요. 어제 공부했는데 너무 공부가 많아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불치의 병이라도 어떻게 말 한마디가 있으면 어떻게요? 이거 확실한 신약이고 먹으면 무조건 낫습니다. 잡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식할 때 어떤 분은 거래량에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주식을 과거에 주식 배우신 분들.
그 이제 특히 이제 주식을 증권회사 말고 어깨너머서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증권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는 요게 증권 앞에 요런 게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증권 호가 매도 매수 호가 딱 나오고 일별로 거래량하고 하루 거래량 요것밖에 안 나왔습니다. 요걸 데스탑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는 뭡니까? 칠판 분필로 썼어요. 분필. 내가 가니까 전광판이 서서히 개조되는 그 타입에 내가 증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과거는 이제 전화로 분필로 써가지고 얼마 팔고 얼마 사고 이제 격당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데스탑 매매입니다. 데스탑 해가지고 이제 오파를 이렇게 이제 매수, 매도 정정사가 띄가면 여직원이 전화로 이게 전화 데이터로 텔렉스로 이제 주문을 넣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때 이제 거래량밖에 볼 게 없습니다. 왜 거래량 이때 전 종목을 다 쳤어요. 전 종목 쳐가지고 전 종목을 막 칩니다. 쳐가지고 거래량이 튀는 종목을 따라가요. 그 아직도 생각납니다. 74 빵빵빵 이거 뭡니까? 한국전력 53030 뭡니까? 삼성전자 뭐 72270 뭐 SK텔레콤 이래가지고 막 이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증권주 10100 상업은행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때 거래량을 그때 주식을 단순 거래량으로 배웠습니다. 단순 거래량으로. 거래량으로 배웠는데 이 거래량을 그때는 액면가가 거의 다 5,000원이었어요. 그때는 실력. 근데 그때 거래량으로 배운 사람들 곁에 주식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어깨너머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주식 거래량 폭등하니까 주식 뛰어갑니다. 그거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거래량이 질적 거래량을 봐야 된다. 그게 거래가 아무리 많으면 뭡니까? 거래가 많아도 거래가 이 오실레이터가 불다는 말은 뭡니까? 매도 가격 공격적 매수고 이 거래가 많으면 뭡니까? 이 거래는 뭡니까? 매수 가격에 때려가 많은 거래. 그 단순 건 이걸 갖고 거래 많으니까 수급이 좋다 막 이래 돼버리 막. 와 참. 그리고 뭐 내가 방송할 때 보면 외국인 사고 기관 사니까 연속 며칠째 사니까 쌍끌이했습니다. 기관들이 지구창구로 안 사고 국내 뭡니까 개인 계정으로 사버리고 외국인 창구 사 외국인으로 잡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납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은 그거도 믿을 게 뭐 어때? 여러분 우리 뭐 블루칩 살 때 외국인 기관 뭐 쌍끌이면서 사가지고 돈 모았습니까? 그때 그걸 쏘기가 기관들이 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볼까요? 증권 시장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객관적으로 지금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증권방송에 없어져야 될 단어가 추정실적 하는 추정 이런 거 있죠. 추정 뭐 때문에 그렇지만 이 단어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앞으로 퇴출시켜야 됩니다. 도박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뭐 내가 콜 했는데 그렇지만 빠집니다. 뭐 합니다. 예, 주식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를 봐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분 한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실레이터하고 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러면 청송님 오실레이터 과열과 이걸 어때? 오실레이터의 과열은 과거 거를 기준해가 보시면 됩니다. 과거 거. 근데 과거 기준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바닥에서 과거 기준을 돌파하는 거는 주가의 상승의 욕구가 큰 거고 꼭지에서 과거와 똑같은 거는 진짜 과열입니다. 그 과열 중에 두 개 과열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과열과 나쁜 과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가 뭡니까? 좋은 과열이 있다. 주식이 어떻게 눌림목 줄 때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자, 코스닥이 지금 과열이 고점 과열이죠. 고점 과열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했던 이야기죠. 요거는 뭡니까? 방금 코스피는 좋은 과열. 이 과열은 뭡니까? 코스닥은 좋은 과열이 아니고 나쁜 과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조금 인지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선물 한번입니다. 선물 보면 바닥에서 과열이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과열, 돌파 과열을 가지고 이런 거를 돌파로 보는 그런 과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고 주식을 추가적으로 지금은 눌림목으로 하는 거, 또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이게 막 세월이 지나가 확 결계 나오겠는데 제가 볼 때는 눌림목 줄 때 추가적으로 선물의 상승 여력이 어떻게 해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제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한번 볼게요. 종목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목, 자, 삼성전자부터 쭈루미 한번 볼까요? 쭈루미. 쭈루미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쭈루미. 이게 이제 여러분, 쭈루미 이거요. 쭈루미 하는 거 여러분 사투리 아닙니다. 이거 경기도 사투리입니다. 경기도 사투리미. 양구 쪽에 쓰는, 내가 이거 써가 왔어요. 쭈루미 하는 거 일본말 아닙니다. 이거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자, 삼성전자부터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이제 서서히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현대차. 이미, 바닥에서 강력한 과열이 나오죠. 강력한, 이거는 뭡니까? 주식이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는 그런 부분. 그럼 SK 하이닉스는 전고점인데 상승 여력이 났다. 이거는 조금 주춤할 그런 부분. 그리고 포스코도 조금 주춤할 부분. 모비스는 바닥이 돼서 추가적 상승. 한국전력은 이미 어디? 매도다, 매도. 뭡니까? 체결이 어디서 많이 된다고? 매수 가격에서 체결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 지속적으로 상승. 네이버 매수 가격이 되죠. 기아차 이렇게 볼 때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어디? 지금은 뭐 속된 말로 괜찮은 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장세 지금 이게 이제 녹화 한참 지나서 여러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세 전체적으로 봐서는 장이 절대 이제 나쁜 그런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을 항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말 장세를 주로 볼 때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는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볼륨저 밴드죠. 볼륨저 밴드 이제를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를 여러분도 뭐 전에도 한번 해봤지만 일봉하고 일봉 볼륨저 밴드, 자 일봉 볼륨저 밴드, 주봉 볼륨저 밴드, 자 월봉 볼륨저 밴드를 한번 봄으로써 냉철하게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죠. 요거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륨저 밴드는 여러분 뭐 며칠 사이에 주가가 변하고 그렇지 않죠. 며칠 사이에 주가가 변하고 안 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볼륨저 밴드 쫙 보시면요. 고가가 1980일입니다. 고가. 자, 볼륨저 밴드 볼륨저 밴드 상중하가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중하를 봅니다. 하를 보면 상 쪽이 여러분 보다시피 1981포인트 되고요. 그 다음 중이 여러분 194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가 여러분 보다시피 볼륨저 밴드가 하가 이제 1899.8이니까 뭐 2000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0포인트로 하가 1900포인트입니다. 1899년 1900포인트. 요렇게 일봉 볼륨저 밴드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볼륨저 밴드가 1981포인트, 그다음에 1940. 일봉 포인트는 뭐 여기에 이제 변할 수가 있죠. 근데 주봉 볼륨저하고 월봉 볼륨저 밴드는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 볼륨저 밴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꼭지가 2100포인트입니다. 2100포인트. 그 다음에 중심이요. 2011P예요. 2011P. 저점이 여러분 1918입니다. 1918P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장 자체를 경제적으로 호전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볼륨저 밴드가 특히 1볼륨저와 주볼륨저가 1900대 강력한 뭡니까? 지지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볼륨저 밴드를 딱 보시면 더 이제 상세하긴 한데, 월볼륨저 밴드가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 10월달 건데 11월달 게 나와도 볼륨저 밴드는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데, 이제 월볼륨저 밴드의 저점이 이번에 그죠.
78포인트 나왔고요. 중심이 여러분 1977포인트. 고점이 여러분 2075 이래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볼륨저 밴드 1볼륨저 밴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월볼륨저나 주볼륨저 밴드 보면 여기 중복성을 따져보면 됩니다. 저점 보시면 답이 나오죠. 저점이 뭡니까? 자, 저점 나오죠. 저점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저점이 단순하죠. 1980에서 뭡니까? 1880에서 1920. 딱 답이 나오죠. 그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1885피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1900 살짝 깨고 내려왔죠. 1900 두 자리. 그 이번에 주식가가 가장 저점이 얼마 나왔습니까, 여러분? 가장 저점이 내가 여러분 이거 보고 방했죠. 저점이 얼마 나왔어요? 저점이 1896포인트 나왔죠. 내가 그래서 이거 보고 밴드 밖에는 잘 안 갑니다. 특히 주밴드, 월밴드 밖에는 잘 안 가거든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고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은 뭡니까? 1920 이하 깨고 1880까지 중복되는 부분이 1800, 거의 1900,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1900 전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내가 볼 때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응?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2000포인트. 요거는 2000포인트 넘어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1940, 1970, 1980. 자, 1940, 1980, 1970. 내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겠습니까? 1940하고 1970, 80. 결론은 뭡니까? 1975포인트 전후. 1975포인트 전후 간다. 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1975포인트.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여기 1950 있고 1970 있고 1980이니까 1970에서 1980포인트. 1970에서 1980포인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2075에서 2100. 2075에서 2100. 내가 장을 좋게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럼 답이 나오죠? 1차 꼭지, 2차 꼭지, 3차 꼭지. 정확하게 파형으로 맞아 들어갑니다. 맞아 들어갑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답이 나오죠. 자, 그러면 답이 빤히 나옵니다, 빤히. 이게 볼륨저 밴드는 속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1차 목표가 됩니까, 1차? 바닥이 뭐니까 1차 목표가 1970에서 1980. 내가 여러분한테 1975 간다. 아무도 안 믿어. 어제 얼마 나왔습니까? 어제 고점이. 어제 고점이 1967포인트. 내가 여러분한테 이게 1파 상승이다. 이 말이죠. 이게 1파 상승이다. 이게 1파다, 1파. 조정받고 2파가 어디라고? 2파가 1.8에 1.618, 1975포인트다. 그럼 3파 있다. 내가 이번에 장을 좋게 보면, 지금 미국 증시하고 장이 다 좋죠. 내가 장을 좋게 보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장에 보는 이유가. 우리가 항상 뭡니까? 3파 상승은 볼륨저 밴드 이탈해가 주가 쭉쭉쭉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굉장히 호전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답이 쭉 나오죠. 바닥은 1900포인트. 내가 여러분들 1900 지나고 1900이 바닥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여러분들 주식 사라 했는데 주식 사야 됩니다.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주식 사라 했죠. 언제 여러분 주식 사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뭐를 봐야 됩니다. 까요? 언제 사라 했습니까? 응?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러분한테 1900포인트 때 여러분 1950 주춤하다가 1975 갑니다. 그때 뭐 갑니까? 가야 가는 거지. 정성천남 지가 계속 3달 내내 복지부동 캐가지고 그거 3달에 한 번 맞추는 거 나도 맞출 수 있다. 여러분이 나와가 방송하든지.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장은 굉장히 좋은 마인드를 갖고 가셔야 된다. 좋은 마인드. 절대 제가 볼 때는 나쁜 마인드를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마인드를 갖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식이 일단 이게는 뭡니까? 단순 수치인데 그래도 볼륨저 밴드 특히 이제 주 볼륨저 1볼륨저는 바꿀 수 있습니다만은 주 볼륨저 밴드를 보면 답이 거의 나옵니다. 주 볼륨저 밴드 보면 어떻게 1900포인트 때 그 다음에 뭡니까? 1900포인트 때 그 다음에 뭡니까? 1900에서 2000포인트죠. 그 다음에 뭡니까? 1977포인트, 1975포인트.
1970포인트대는 약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이거 하면 2000포인트에서 2100까지 바로 날아갈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주식 자체는 절대 나쁜 모양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 대외 의존도를 보시면요.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주로 보시면 여러분 금리가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그 다음에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대외죠. 대외 뭡니까? 수출이에요. 수출이 뭡니까? 여기 뭐 외환이죠. 외환. 그 다음에 국제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국제 원자재 중에 여러분 석유죠. 석유가 제일 이제 석유하고 GOLD 금이 지금 문제입니다. 국제 원자재가 특히 석유가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석유 80불 저는 석유가 65불까지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패권주의 사우디아라비아 미국하고 같이 합종을 작전을 쓰고 있죠. 미국도 지금 요즘 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하고 정산을 막 합니다. 정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남미의 베네수엘라라든지 미국 말 안 들어 석유로서 먹고 살았던 나라들이 손을 들게 만듭니다. 어디? 내 품에 오라. 누구? 제국주의 미국 품에 오라. 그걸 놓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석유 제국주의죠. 아주 여러분 여자 운전 못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자 운전 못해요. 여자 운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석유라든지 국제부가 금값 금이 요즘요 막 싸요. 1450, 1500 가다 요즘 뭐 1200불 온수당 1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지금 2%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외 경제, 그러다 통화량이죠. 이런 걸로 봐서 거시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절대 나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미 증시가 여러분 신고가 갱신했는데 우리나라도 신고가를 분명히 갱신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일목균형표를 보면서 여러분 하는데 일목균형표에 여러분 일봉균형표 보시면 재밌습니다. 뭐냐? 일목균형표에 구름이 더 넓어질 이유가 없다. 구름이 뭡니까? 검은 구름이 좁을 때는 하락이지만 바닥에서 넓은 구름은 지지를 굉장히 상한합니다. 떨어지더라도 많이 안 떨어진다. 물론 검은 구름 날 때 주가의 상승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의 상승이 어떻게 해요? 많이 가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제가 볼 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주식이 상승할 때 여러 패턴으로 상승하죠. 첫째 뭡니까? 첫째, 주가의 상승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은 이런 상승들은요. 조금 갔다가 금방 나. 주가 상승, 제일 상승을 많이 하는 상승이 뭡니까? 1등주. 뭡니까? SS, 삼성전자. 요런 패턴으로 갈 때 이 주식이 개인들이 못 따르면서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이번에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 삼성전자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전년보다 뭐하다. 그거는 뭐하지만 다른 거는 잘 됐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이런 패턴, 이걸 뭡니까? 피라미드 패턴이죠. 피라미드 패턴 다음에 뭡니까? 니나네나 다 뜨는 두팔천정형이 뜨죠.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내가 주가가 뜰 때 여러분 절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이 피라미드 상승형은 굉장히 무서운 상승이 나온다. 왜? 이 뼈조가라는 것은 위로 세게 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주식을 함부로 파는. 피라미드 상승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이번에 주가가 저번에 주가 뜰 때 여러분 속된 말로 여러분 말때 뭡니까? 롯데라든지 KCC라든지 아모레 패시픽 그룹이 떴죠. 그런데 이번에는 뭡니까? 그 사이 그거 못 뜨던 낙폭 과대 삼성전자를 필요다. 소위 말해서 블루칩이 되죠. 블루칩의 궁극적인 끝은 어딥니까? 옐로칩 뜰 때까지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옐로칩까지. 옐로칩 뜰 때까지 주가 상승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죠. 제가 여러분 항상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동평균이 선행스팬 원을 넘었었다. 그때부터 매매 안 해야 됩니다. 엘리어트 파동에도 보면 엘리어트 3번 파에는 매매를 하지 마고 매도를 은자라고 4번 파에 되돌림파에 매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어트 원전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이 곧
도래할 걸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지금은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지금 절대 보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번에 오늘 전체적인 주말에 볼륨 그리고 주가 지금은 어떻게 단타 구간을 지나서 곧 어떻게 해요? 이평이 선행 스팬 원을 돌아서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왔을 때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뭐를 말하냐 선행 스팬 원과 20일이 동시에 꺾이면서 20일 이평이 선행 스팬 원을 하방 이탈하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주식을 팔지 말고 지금은 지수가 올라가는데 개별주 아니죠. 지수가 올라간다는 말은 뭡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이럴 때 뭡니까? 복지부도 무슨 복지부도 끌어안고 주위에 돈 조금 여윳돈 있으면 무슨 주식 많이 있다도 그때는 서 있는 주식보다는 빼쪽하다는 말은 뭡니까? 1등 주식을 사모아서 끝까지 한번 푹 떨 때까지 갖고 계셔야 보는 그런 마인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하! 또 여러분 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장세가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사기도 힘들고요. 여러분들 항상 주식하는 분들이 뭐 남은 빠져도 나는 괜찮다. 우리가 뭐 비빌 데가 없으니까 뭐 추정 실적이 좋다. 그다음에 뭐 실적이 좋다. 이런 종목 남들이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을 많이 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요. 악재가 다 나온 종목. 이번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악재가 다 나올 거 더 나빠지지 않을 때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남들 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저도 남들 안 하는 거를 굉장히 합니다. 남들 안 하는 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멀리를 보고 꿋꿋하게 견디는 우리 센식장계 여러분 됐으면 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요즘 감기가 유행이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화이팅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움츠리지 마시고 돈 잃었다고 움츠리지 마시고 뒷산에 가가 힘펴는 우리 센식장자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성천남 시청원입니다.